여보. 더 밟아, 더. 목마르다. 목말라, 여보. 우리 저기 쉬어요, 여보. 애원 끝에 겨우 자전거에서 탈출한 김미성 씨입니다. 무릎 아프고 다 아파. 아이고. 자, 물. 이 뱃살 빼느라 이렇게 힘드네. 마치 마라톤 완주라도 한 듯 가쁜 숨이 멈추질 않는데요. 차곡차곡 쌓인 뱃살만큼 모든 게 버거워진 몸. 심호흡을 크게 해. 아내의 살을 빼기 위해 남편이 2인용 자전거까지 구입해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등짝이 이렇게 아파. 살찌고부터 이렇게 힘드네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누가 살찌래? 아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심각한데 본인은 그냥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녀에게도 건강하고 아름답던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저를 찾고,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다들 뭐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에다 떨어 눕지 못할 정도로 다들 동네 사람들이 안고 싶어서 다 이렇게 안아줄 정도로 예뻐를 했어요. 그때는 인형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도 다시 돌아볼 정도로 소문난 미인이었다는 미성 씨. 누구보다 환한 미소가 아름다웠고 늘 당차고 자신감 넘쳤던 꿈 많던 그때. 그 시절은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그런데 그래서 저 핫도그 먹고 싶어요, 여보. 나 핫도그 사주세요. 당신은 뭐 먹어? 결코 뿌리칠 수 없는 핫도그의 유혹. 결국 설탕옷 듬뿍 입힌 핫도그를 쟁취. 반치즈? 반치즈. 받자마자 입으로 직행합니다. 맛있어. 행복해요. 너무 맛있어요. 핫도그에 온통 마음을 뺏긴 미성 씨. 운동할 때와는 달리 생기가 아주 넘치는데요. 맛있다. 먹을거리 가득한 시장은 유혹의 천국. 여보, 술빵. 고기만두 있다요, 김치만두. 여기서 먹는다고? 먹어도 된다. 맛있겠다. 결국 만두 앞에서 무장 해제된 그녀.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 거기까지. 야, 요거 먹고 끝. 왜 자꾸 막 음식이 들어가요? 제가 식욕이 넘쳐 흘러서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참만 들어가네요. 아니, 이제 시작하는 거지 뭐. 평소에는 뭐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먹는 거죠. 여보, 나 통닭 좀 먹고 싶은데. 뭐라고? 통닭. 아니 통닭은 오늘은 그만 먹어. 통닭까지는 오바야 오늘. 남편이 가까스로 미성 씨의 폭주를 멈추고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배불러. 배부른 미성 씨에게 남편이 건넨 건 바로 체중계. 이렇게라도 해야 아내가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체중은? 와 3kg 늘었다 3kg. 남편이 그녀의 체중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미성 씨였기에 하나둘씩 생기는 질환들이 당황스럽기만 하다는데요. 콜레스테롤도 많이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하다가 저는 죽을 것 같기도 한 적도 많아요. 자다가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갑자기 막 살이 막 찌고 하니까 숨도 어떨 때는 못 쉴 때도 있었어요. 비만으로 인한 질환들 때문에 중년의 삶이 고통스러워진 미성 씨. 대체 그녀가 갑자기 살이 찌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돼 갖고요. 집이 두 채가 날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상해서 밤마다 좀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 살 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꽉 막힌 속을 어디에도 풀지 못하고 혼자 감당했던 시간들. 그때 그녀는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는 또 더 집에다 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밖으로 돌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미안하니까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또 몰라요, 사실.
이제는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남편. 하지만 식탐과 식욕이 왕성한 아내를 말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데요. 마치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은 듯 삼겹살 앞에서 또 마냥 행복한 미성 씨.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 애잔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남편입니다. 여보 너무 맛있다. 건강이 정말 생명인데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제 안 먹었으면 하는 거지. 못 먹게는 참아 못 하겠고. 여보 나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체중 관리에 들어갈게요. 아내의 비만으로 인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중년 부부의 식사 시간입니다.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 미성 씨. 애꿎은 뱃살도 흔들어 보고요. 엄마 나왔어. 우리 이쁜이 왔네. 어서 와. 삼겹살 뭐지 또? 어서 와. 이쁜이 보고 싶었어. 미성 씨를 꼭 빼닮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은 잘 빼고 있어 요즘? 좀 더 살이 찐 것 같은데 예전보다? 어렸을 때는 날씬하고 예뻤죠. 네, 외국인 뺨치는 외모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레이스 켈리 닮았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 이랬었는데 엄마의 리즈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딸 진경 씨는 엄마가 건강을 잃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될까 봐 늘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옛날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 최대한 빨리 돌려놔야지. 응? 알았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 미성 씨입니다.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해서 이번에 한번 살을 쫙 빼보려고 그래요. 이 배를 한번 싹 들어가게 한 6개월 안에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보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살찐 후 고지혈증 판정에 이미 몸 곳곳에서 건강적 신호를 보내온 상황. 특히 복부 비만으로 숨쉬기도 버거운 일상이었는데요. 혹시 더 악화되진 않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과연 그 결과는? 지금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생기셨어요. 그래요? 네. 지방간이 뭐죠? 내 간에 이제 지방 덩어리가 침착한 거예요. 복부에 많은 지방이 쌓이면서 정상보다 높은 복부 비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상은 75에서 85 사이의 복부 비만율을 보여야 되는데 92%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비만이 계속되는 경우,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상복부에 있는 간이라든가 또는 심장에 나쁜 영향을 주겠는데요. 지방간이 결국은 간 경화로 이어져서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고 또는 혈관 속에 지방이 침착하면서 동맥경화라든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병, 뇌혈관 질환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방간 소견까지 받은 미성 씨. 체중과 체지방률 그리고 허리둘레까지 모두 비만 상태. 뿐만 아니라 고혈압에 염증과 콜레스테롤도 높아 살을 빼는 게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간경화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얘기 들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갖고 간경화로 인해서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특히 그녀처럼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타고 염증이 온몸을 공격. 전신질환 및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40, 50대의 잦은 염증은 노년의 뇌 피부가 줄어들며 치매 위험을 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복부 비만은 당뇨병 2.7배, 고혈압 2.2배 등 만성 질환을 높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빛나던 리즈 시절이 그리운 두 번째 주인공. 비만으로 고통스러운 중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녀를 만나러 가봅니다. 어딘지 모르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몹시 괴로워하는 올해 59의 김영미 씨. 표정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터져갖고 심 막았는데 조금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쑤셔와요. 잠깐의 설거지조차 힘겨운 그녀. 이유는 바로 급격히 불어난 살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너무도 당연했던 일상들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무릎 아파. 제가 여기 무릎 연골을 찢어져갖고 수술 2번 하고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숙여서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정도 가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이쪽도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여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요. 아이고 힘들어. 저 지금 이 뱃살이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배도 나오고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죽겠어요. 늘어난 뱃살만큼 도미노처럼 몰려온 각종 질환들. 자궁에 종양이 생겼었는데 그것도 수술 2번 했고 가슴에도 종양이 생겼는데 선생님께서 놔두면 암으로 갈 수 있다 해서 그것도 2번 수술했고 살이 찌면서 이게 체질이 염증성 체질? 그런 거로 인해서 여기저기 그냥 혹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번의 큰 수술, 그리고 죽음의 고비도 수차례 겪은 그녀인데요. 끝나지 않은 시련으로 완전히 망가진 삶. 심지어는 마지막을 준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 대뇌죽상 경화증 진단을 받아서 그것도 나중에 그 혈관이 막히면 뇌출혈, 뇌경색 이런 병이 올 수 있다 해서 항상 시한폭탄 안고 사는 전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자다가도 이래서 죽을 수 있구나. 온갖 질환 끝에 결국은 청천벽력 같은 갑상샘암 진단까지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염증성 체질로 가면서 살이 찌고 그게 나중에는 혹이 악성으로 변질이 되면 그게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암 수술 후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데요. 아이고, 약 먹는 것도 지겨워 진짜. 이거는 뭐 무릎 아파서 먹는 약이고요. 이거는 우리 식도염, 이거는 혈압약, 이거는 또 신경과약. 이게 저의 생명줄이에요. 이 약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찌면서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먹기 시작한 게 점점 늘어서 이렇게 많아졌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꿈꿨건만 이렇게 약에 의지하며 지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0대에 암 진단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막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삘 하더라고요. 암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살이 찌고 무너져 내린 몸, 각종 전신질환 그리고 암과의 사투로 지칠 대로 지친 그녀입니다. 몸이 아프면서 마음까지 약해진 영미 씨. 그때마다 그녀가 찾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입던 드레스인데요. 화려하고 예쁘죠. 제가 이런 거 입고 운동했어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운동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운동을 못하고 아파서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는 너무 우울해요. 예쁘잖아요. 드레스처럼 누구보다 화려하고 빛났던 그녀. 이제는 아득한 그저 꿈 같은 순간들로만 남았는데요. 온몸으로 자유롭게 춤추던 그때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립기만 합니다. 거의 집에 안 있었어요. 매일 날라다녔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엔 방에서 혼자 놀잖아요. 속상하죠. 잠시라도 이렇게나마 마음을 달래봅니다. 네, 엄마.
우리 딸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나도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건강은 어때? 요즘에요? 엄마가 맨날 걱정해주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져야지. 그러니까. 맨날 안 아픈 듯이 이렇게 다 아파갖고 맨날 너 때문에 신경 써서 아주 요즘 정신도 없어졌어. 우리 딸이나 좀 건강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 봤더니 내가 원이 없겠네. 엄마 나 울리지 말고. 나 또 눈물 나. 엄마 사랑해요. 불효녀 같아서 제가 엄마보다 훨씬 젊잖아요. 거꾸로 걱정하고 있잖아요. 엄마보다 뭐 혹시라도 딸이 앞에 갈까봐 맨날 걱정하시고. 연로하신 친정엄마 생각만 하면 영미 씨는 늘 죄스러운 마음뿐이라는데요. 그런 걱정을 안 끼쳐드리게 하려면 일단은 좀 살도 빼고 더 다시는 이제 다른 병이 제 몸에 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녀의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혈액 속 염증의 척도를 볼 수 있는 생혈 검사도 진행해봤습니다. 벽혈구거든요. 산소하고 영양 동결 이게 따로따로 다녀야 되고 붙어 다니면은 피가 끈끈하니까 얘가 혈관에 또 잘 달라붙어요. 혈관이 좁아져 떨어나면 머리가 더 막히면 뇌경색 오는 거야.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살찌거나 그런 사람들이 피가 맑지가 못해요. 체지방 검사를 했더니 비만이 좀 심해서 한 11kg 정도 살을 빼야 되고요. 이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약 먹는데 혈압이 좀 높은 상태. 허리둘레가 85 이상이면 비만인데 허리둘레가 94cm 되고 마지막으로 생혈압 검사를 했더니 피가 굉장히 많이 뭉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글동글 깨끗한 정상인의 혈액과 달리 영미 씨의 혈액은 끈끈하게 뭉쳐있는 상태. 염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체중, 체지방률도 높은 비만 상태이며 무엇보다 중성지방과 당뇨 위험까지 있어 영미 씨 체중 감소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수술도 여러 번 했었고 또 뭐 암도 수술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목숨 걸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만이 돼 몸속에 지방이 많아지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 염증살을 만들고 또 염증이 몸속 혈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각종 대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강력한 염증 물질은 세포를 자극해 심지어는 암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쌓인 지방은 고인슐린 혈증, 또 아디포사이토카인의 불균형 등에 의해서 DNA 복구나 세포 증식, 또 악성 형제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켜서 암 발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비만율이 높을수록 각종 암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문제는 이 중 갑상샘암, 유방암, 대장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늘고 있는 암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정상 체중에 비해 비만인 경우 각종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 그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하시고 쿵! 자, 노래를 들어라! 일본의 백여지면 최고의 리즈 시절을 보내고 있는 소리꾼 전애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kg를 감량한 소리꾼 전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삶 자체가 살과의 전쟁이었다는 그녀. 무려 16kg을 감량하고 지금은 멋진 무대 위에서 우리의 소리를 당당히 알리고 있습니다. 팬들의 사진 요청이 쇄도하고 인기 만발의 애연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 인기 비결은? 예뻐졌으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에 다이어트 하길 잘했어요. 그렇다면 다이어트 전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임신하고 한 몸무게가 23kg 정도 늘었거든요. 체중이. 그리고 79kg까지 살이 쪘었는데 출산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뒷골이 땡겨서 봤더니 혈압이 높아졌더라고요. 고혈압 150이 넘은 적도 많았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2주 동안 저는 입원도 했었어요. 살도 빼고 혈관 건강도 되찾고 게다가 자신감이 회복되며 연극 무대까지 진출. 쪘을 때 보셨어요? 그럼요. 20년 지기 친구인데 모든 모습을 많이 봤죠. 쪘다 뺐다 쪘다 뺐다. 엄청 많이 뺐죠. 네, 많이 뺐어요.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예쁘고 다시 한번 우리 그 20대 그 화려했던 그런 그걸 요즘 리즈라고 한단다. 리즈 시절이래. 리즈 시절이 된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애연 씨.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 친동생인데 제가 다이어트 시작할 때 항상 동생 센터에서 했거든요. 언니 멋있었죠? 등치가 꽤 풍만한 분. 그래서 소리를 잘하냐고 네, 몸을 보고. 근데 지금 너무 날씬해져서 저도 너무 만족도가 큽니다. 살도 빼고 건강도 되찾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행복하다는 애연 씨. 앞으로 1년간 이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선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번번이 식탐과 식욕 앞에서 무너졌던 그녀.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럴까?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건 패스트푸드 진짜 많이 먹었어요. 라면에 밥 말아 먹고 햄버거 먹고 편의점 음식 먹고 정말 그렇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우리 몸에는 살이 찌고 빠지고를 조절하는 3대 비만 호르몬이 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이 렙틴 호르몬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더 이상 먹지 마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을 태워서 분해하는 아디포넥틴,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면서 모자랄 경우에는 탄수화물 폭식을 유발할 수 있는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불균형할 경우에는 인체 내 지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막아서 살이 더 찌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호르몬 불균형이 질병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식욕 호르몬인 렙틴의 불균형이 만성염증을 악화시키고 특히 유방암 등 장기의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6kg 감량한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 더 들여다볼까요? 이거 두부거든요? 두부초밥 다이어트. 뭐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뭐 먹고 싶냐고 엄마가 유부초밥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밥 대신에 이걸 넣어서 TV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 일단 먹고 그때 칼로리 좀 작고 포만감 있는 걸로 먹고. 결코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하루 세 끼 평범한 한식 위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딸의 건강한 변화를 지켜본 어머니도 함께 시서스를 먹으며 몸매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식탐과 폭식은 사라지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 아닌가요?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가족이 있어 더 큰 힘이 됐는데요. 가족의 응원은 그녀의 가장 큰 에너지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생각하는 리즈 시절이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게 리즈 시절 아닐까요? 계속 제 목표는 이 리즈 시절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씩씩하게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절도 있으면서도 우아미가 느껴지는 춤사위를 선보이는 시니어들. 단장 배소희 씨가 주축이 돼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장구 공연단입니다. 에어로빅도 많이 했고 수영도 했고 또 사이클, 자전거도 한 7년 탔고 뭐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운동. 살이 자꾸 찌니까 운동을 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스트레스 안 받고 신나게 또 운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고고장구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은 필수.
이왕이면 조금 더 즐겁게 살을 빼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장구라는데요. 그냥 일반 장구는 제자리에서 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뛰면서 하는 퍼포먼스 위주로 공연 다니기 때문에 퍼포먼스까지 제가 넣어서 하기 때문에 운동이 엄청 되죠. 2시간 동안 계속되는 연습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데요. 뛰고 하나, 둘, 셋. 적지 않은 나이. 이렇게까지 해서 살을 빼려는 이유, 건강 때문입니다. 하체 비만도 있는 것 같고 뱃살, 내장 지방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큰 걱정이에요. 엄마도 좀 체격이 있으셨고 아버지도 체격이 있으셨는데 당뇨, 고혈압, 암 요 3가지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혼자만 그래도 당은 없고 이제 당뇨 전 단계까지 왔으니까 무섭잖아요. 또 그냥 쉽게 죽으면 되는데 고생하다 죽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력 때문이라도 늘 체중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배소희 씨. 이렇게 동료 단원들과 함께하는 외식 자리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요. 5년 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부턴 이렇게 음식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당에 오시면서 뭐 선생님 이런 것까지 싸갖고 다니고. 아유, 난 흰쌀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싸갖고 다녀요. 그렇게 노력하시는데도 살 빠지긴 빠져요. 잘 안 빠지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뭐 이렇게 5,000평 대 봐라. 어떻게 내가 선생님 노릇을 하냐? 안 되지. 맵고 짜고 달고 입맛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은 이젠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유난이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체중은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하나 날 때 또 팍 찌고 둘 나면 또 찌고 셋 나면 찌고 이러다가 좀 다이어트를 해갖고 괜찮아졌었는데 또 조금 해지면 또 도로 확 이렇게 늘어나고 계속 이제 요요가 와서 더 찌는 것 같아요. 요요가 반복되면서 혈당에 이어 콜레스테롤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지혈이 심해지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까지 넘어갈까 봐 저희 또 친정 식구들이 거의 당뇨 환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 때문에도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만, 고혈당에 이어 고지혈증까지 하나씩 늘어나는 질병의 도미노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혈액 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면서 고지혈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염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증가하면 체내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고혈압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지혈증,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높은 혈당 때문에 혈관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깐깐하게 음식 관리를 하면서 다이어트 중인 배소희 씨. 점심때 섭취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기 전에 운동으로 모조리 써버릴 모양인데요.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같이 해야 건강한 또 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돼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근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동 밸런스까지 맞췄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데도 한 달에 1kg 빼기가 힘들다는 배소희 씨. 하지만 그녀의 다이어트 실패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다이어트 중에도 끊어내지 못한 단맛. 그래도 운동하고 나면 탄산음료가 땡기잖아요. 탄산음료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지만 그 탄산음료도 제로
그리고 이제 커피도 제로 커피 있죠? 이런 거.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도 이게 안 빠지니까 고민 중에 고민이죠. 아휴. 늘어나는 뱃살에도 톡 쏘는 단맛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연습 중에도 물이 아닌 탄산음료에 손이 가고 아무리 칼로리가 낮다지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품들은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은 것이지 열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량이 5kcal 미만이거나 100ml당 4kcal 미만의 열량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일반 식품을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고혈당이 고민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새해에는 기필코 살을 빼겠다며 지난 연말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는 최미영 씨. 작심삼일은 옛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최대한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숨이 찰 때까지 페달을 밟습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어머야. 힘들어도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이번엔 훌라후프를 돌리는데요. 한번 시작하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운동 시간은 무조건 1시간을 넘긴다는데요. 저 윗몸을 일으키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배가 막 찢어질 아플 정도로 해요. 이거는 훌라후프는 기본이죠. 아무데나 또 그냥 막 무조건 돌리고 일하다 말고도 돌리고 땀은 나요. 근데 올라가면은 어떨 땐 더 쪄. 그래서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운동은 하는데 살은 안 빠지죠. 허리둘레가 조금이라도 줄길 바라며 운동 또 운동. 힘들어.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 좀 빠져라. 결혼하고도 우리 큰애 낳고도 제가 살이 없었어요. 큰애 낳고도. 둘째를 제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걔 낳을 때만 해도 60kg였어요. 걔 낳고. 살이 그렇게 없었던 체질인데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55살이거든요. 갱년기 오면서 이렇게 완전히 몸이 무너진 거죠. 결혼 전 45kg을 넘긴 적이 없었고 첫째 출산 후에도 금세 살을 뺄 수 있었는데 늦둥이인 둘째를 낳고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갑자기 체중이 늘고 건강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는 전 단계래요. 근데 당뇨라고 해서 약을 먹으면은 그나마 치료를 해서 약을 먹으면 될 텐데 저는 전 단계인데 그게 더 무섭대요, 선생님이. 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은 안 써서 살을 빼는 게 더 좋은데 내 의지대로 안 되면 약을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평생 드실래? 아니면 살 빼가지고 안 드실래요?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후자가 좋죠. 살 빼서 안 먹는 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못해서 속상하죠. 비만은 혈관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당뇨와 고혈압의 발병 위험을 최대 4.8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발병 위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비만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기전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내장 지방에서 지방 분해 산물인 유리지방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간으로 유입된 유리지방산은 인슐린의 작용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인슐린이 왜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지? 라고 인식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오히려 인슐린의 저항성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인슐린이 본연의 기능인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각각 필요한 장기와 기관으로 수송하는 역할은 덜하면서 쓸데없이 부수적인 기능인 지방을 저장하는 것, 이런 지방의 저장을 촉진하고 오히려 또 분해는 억제해서 내장 지방의 축적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2, 3년 전에 입었던 옷들인데 지금은 살이 많이 쪄서 못 입어요. 내가 이런 거 입을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참 신기해요. 해마다 체중이 느는 바람에 지금은 입지 못한 옷들입니다. 멀쩡한 옷들을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만 있다는데요. 불과 2, 3년 만에 왜 이렇게 체중이 늘어난 걸까요? 황제 다이어트라고 고기.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만 먹는 거예요. 살코기인데 그거 못해.
그거 하고 과일 다이어트, 그 다음에 요거트 다이어트, 수도 없어. 그리고 뭐 이제 뭐 배즙 뭐 이런 거 있죠. 그걸로 먹으면서 야채 다이어트, 그다음 닭가슴살. 많죠. 많은데 살은 더 쪘어. 2kg 빼면 3kg 찌고 3kg 빼면 4kg 찌고 요요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반복되는 요요 때문에 살이 더 쪘다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열량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로 인식하고 다시 에너지가 공급됐을 때 다음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비축하듯이 에너지를 지방으로 먼저 저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더 쌓이면서 더 심각한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분들 중 64%가 요요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번번이 실패하지만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강도 높은 운동과 식단으로 다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데요. 간헐적을 하고 있어서 어저께 6시부터 지금까지 18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조금 일찍 먹는 거예요. 그나마 제일 효과도 좋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제가 그걸 좀 하고 있어요. 아우 맛있겠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이라기엔 칼로리 높은 식재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드시면 아침 운동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요. 저탄수 고지방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은 거의 이제 안 먹고 지방 있는 애들 단백질 위주로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거 하면은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 해보니까는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동안 시도했었던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그나마 효과가 좋았던 간헐적 단식에 요즘 유행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더해서 새롭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어트 방법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다이어트 방식은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요. 탄수화물의 부족으로 인해 체내 케톤산의 증가가 일어나고 또한 섬유소 섭취가 감소하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서 체내의 염증 반응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체중이 늘면서 전에 없던 습관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랬다 나중에 치우자. 물 마신 컵 하나도 싱크대에 그냥 둔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소파에 가서 눕기 바쁘고 한숨 자고 나야 설거지든 청소든 할 기운이 생긴다는데요. 배가 부르면은 잠이 오는 게 무슨 뭐 식곤증처럼 잠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피곤하면은 당 충전한다고 막 커피 마시고 당 초콜릿 먹고 그러잖아요. 저는 먹고도 자야 돼. 졸려. 그냥 졸려요. 단 음식을 먹고 난 후 식곤증과 피로감이 더 심해진다는 최미영 씨. 왜 이런 걸까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한 140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최고 혈당이 200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식후 혈당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아주 참기 힘든 식곤증, 식후의 어떤 졸림 증상이죠. 피로감, 어지러움, 공복감 같은 것들도 마치 저혈당과 유사한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뇨나 전당뇨는 건강검진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로 잡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당뇨나 전당뇨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반복될 경우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당뇨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액 내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지저분한 물질이 거기에 달라붙더라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능력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로 계속적인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청소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저분한 것들이나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끼더라도 자정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오랜 시간 지나면 훨씬 더 빨리 막혀버려서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각한 혈관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비만으로 전당뇨까지 왔다는 최미영 씨의 지금 건강은 어떨까요? 최미영 씨의 경우 특히 체지방률이 높았는데요. 그로 인해 공복 혈당도 112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체중 감량이 조금 필요하신 상태세요. 체중 감량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이어트는 정말 수도 없이 했는데 효과는 한 개도 못 봤어요. 2kg 빼면은 3kg 찌고 3kg 네. 빼면 또 더 찌고. 그때그때 유행하는 여러 다이어트 네.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요. 네네. 한 가지 음식만 많이 섭취를 하고 하시는 다이어트는 사실은 영양소의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간헐적 단식은 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이제 단식을 하시는 시간들을 너무 늘리시는 것도 건강에는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30분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10분씩 나눠서 운동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실 수도 있으세요. 하루 30분 운동을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매번 식사 후 10분씩 하는 운동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꾸준히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면서도 단맛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체중 관리에 실패했던 배소희 씨. 일단은 검사하신 결과를 보면 일단은 비만도가 30.7이어서 고도 비만에 해당하세요. 이제 당뇨 범주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상태이시고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지금 정상치보다 다 높은 상태이세요. 아무래도 체중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소희 씨의 체질량 지수 검사 결과는 비만 2단계인 고도 비만. 공복 혈당도 124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 당뇨 유병률은 16.7%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당뇨 전 단계는 43.3%로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당뇨 전 단계라는 건 고혈당 상태로 당뇨병으로 하는 급행열차나 마찬가지인데 막상 환자분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정보에 의지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관리를 통해서 당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년 이후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 그 힘들다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까지 되찾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겨울 칼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즐기는 조정숙 씨. 그녀는 늘어난 체중 때문에 건강을 걱정했던 적이 있다는데요. 제가요, 살도 많이 쪘었고 또 고지혈도 있었고 당뇨 전 단계도 있었어요.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먹긴 그렇고 운동을 해서 좀 이걸 좀 개선해 볼까 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몸무게도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맞벌이를 하면서 남편과 함께 외식과 야식을 자주 즐겼다는 조정숙 씨. 결국 비만과 그로 인한 혈관 질환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계속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불규칙적이고 뭐 아무거나 그냥 먹고 하다 보니까 살도 찌게 되고 하니까 이제는 너무 몸이 힘드니까 일도 못하게 되는 단계까지 왔었던 거죠.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헬스장이 4층이고 이제 탈의장이 5층이야. 한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을 만큼 기어 올라갔어요, 진짜. 근데 그때는 그게 혈당이 높아서인지는 몰랐죠. 내가 혈당이 높다는 걸 인지를 안 했으니까 몸이 안 좋아지니까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당뇨 전 단계다라는 말까지 듣고 고지혈 처방은 6개월 처방까지도 받았고 뭐 이랬죠. 평생 약에 의존해 사는 것이 두려웠다는 조정숙 씨. 비만 때문에 모든 병이 시작됐다는 생각에 늘어난 체중부터 예전 상태로 돌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혈관 질환으로 거의 다
다 그 질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빠는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엄마도 뇌졸중으로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조금 회복은 되셨지만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힘든 상황이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더 무서웠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15kg 감량에 성공. 5년 넘게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니 다이어트 비법이 더 궁금해집니다. 주로 싱겁게 먹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양념을 많이 안 넣어요. 거의 약간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죠. 부모님 모두 뇌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터라 혈관 건강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소 중심의 저염식으로 차리긴 했지만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밥과 반찬 중심의 일반 식단입니다. 저는 요리할 때 저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미역 같은 경우는 혈당도 낮추고 또 나트륨 배출도 해준다고 해서 미역 같은 음식도 많이 즐겨 먹고요.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내가 힘을 내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단백질만 먹으면 영양이 또 불균형되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음으로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죠. 탄수화물이 포함된 일반 식단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을까요? 중년 이후 여성의 경우 기초대사량 감소와 함께 내장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지방이 더 잘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과 채소 중심의 식단만으로는 살을 빼는 게 쉽지 않아서 결국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 이때 너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체력 저하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한 탄수화물이 모두 단당류로 분해돼서 흡수되지 않도록 하거나 지방 산화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살과의 전쟁이라는 55 이나영 씨.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체중 유지. 그걸 위해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이라는데요. 살이 안 찌기 위한 저만의 몸부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에서 제가 하는 운동은 그냥 틈틈이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그리고 주부다 보니 뭐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뒤꿈치 들어 올리면서 틈틈이 하면 그게 운동인 거잖아요. 덕분에 1년 만에 10kg 감량에 성공하고 지금까지도 요요 없이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갱년기가 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찐 게 61kg까지 찐 거예요. 제가 키가 지금 150이에요. 그러니까 61kg 오면은 고도비만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25거든요, 허리가. 근데 30까지 늘어나니까 30 있는다 생각하면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바쁘게 살면서 조금씩 체중이 늘긴 했지만 갱년기 나이살 정도로 여겼고 다이어트는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일을 갔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어지럽고 온몸이 사지가 좀 떨렸어요. 사지가 떨리고 그리고 속도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누른 것까지만 기억이 나요. 제가 누르고 바로 이제 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CT 찍었을 때 거기서 나온 게 그 뇌 쪽으로 뇌혈관이 약간 좁아졌다고 그랬거든요. 마치 급체라도 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어지럼증까지. 마치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 때문에 응급실 신세까지 졌다는데요. 높은 혈당이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집안이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고혈압이 있으시고 저희 오빠들도 고혈압이 있으시고 그리고 엄마가 당뇨가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다 받아보니 혈압도 있고 혈당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향이 있을까?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당뇨는 아니지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해도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망률과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모두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당뇨의 전 단계도 고혈당으로 혈액이 약간 끈적끈적한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혈관벽에 이제 기름때가 끼거나 염증으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즉 그로 인해서 이제 당뇨의 합병증인 혈관 합병증도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고비를 경험하고 생애 첫 다이어트에 도전했는데요. 얼른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었답니다. 닭가슴살도 먹어보고 그리고 샐러드도 먹어보고요. 저탄고지라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고기만 먹는 거예요. 저탄고지는. 근데 그거는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채소, 일반식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근육이 빠지면 사람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나물, 채소, 고기, 밥 그렇게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전한 이나영 씨 역시 조정숙 씨처럼 특정 음식이나 특정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밥과 반찬으로 차려진 일반식으로 식단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식사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밥을 상당히 빨리 먹었거든요. 빨리 먹으니까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시간을 맞춰놓고 먹으면 천천히 먹는데 포만감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과식을 안 하게 돼요. 제가 정한 양만큼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니까. 평소 식습관과 상관없이 혼자 밥을 먹을 경우 식사 시간은 15분 이내로 짧아지는데요. 이렇게 혼자 밥을 먹을 경우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때문에 천천히 밥을 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살을 빼기 시작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먹는 거, 참는 거. 식탐이 상당했죠. 먹을 걸 보면 참지를 못했어요. 그걸 꼭 먹어야 됐어요.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집에 와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나가서 그걸 사 먹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지금까지도 체중과 혈당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식사 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건강검진에선 하지 않는 식후 혈당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 식곤증처럼 축축 늘어지고 졸리고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면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후에 혈당을 좀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도 식후 1시간 혈당이 145를 넘는 분들,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당 변동성을 줄이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년 이후 건강한 다이어트,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혈관 질환 가족력에 비만까지 겹치면서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배소희 씨.
그녀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끊기 힘들었던 밥맛부터 끊기로 했는데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같은 거 이런 건데 눈에 띄면 자꾸 마시게 되고 그냥 그러니까 안 띄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냥 다 치우는 거예요. 최대한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 대충 과일 몇 조각으로 때우던 아침을 더 든든하게 먹고 대신 점심 이후 간식과 저녁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래 아침을 안 먹고 그냥 과일이나 뭐 커피, 뭐 군계란 이렇게 먹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문제가 심각했던 게 아침을 안 먹는 거 그리고 공복에 과일을 먹었던 거 소식으로 야채 위주로 저염식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단맛의 음식들은 최대한 줄이고 운동과 함께 그동안 잘 지켜왔던 건강한 식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하다 요요를 반복하면서 체중이 더 늘었다던 최미영 씨. 이번엔 유행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로 했는데요. 무조건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평소에 먹던 일반 식단에 채소의 양을 조금 더 늘리고 대신 식사 순서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바뀐 게 뭐냐면은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약간 배를 채우고 나서 이제 반찬 밥을 제일 나중에 먹어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무리해서 하던 운동 방법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귀찮아도 식사 후 10분간의 운동도 빼놓지 않습니다. 단기간 하다 보니까 매번 실패하고 매번 요요 효과도 오고 몸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무리하면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계획 있게 규칙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무너진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해 2주간 다이어트에 도전한 두 사람. 먼저 최미영 씨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최미영님은 유행하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서 균형 잡힌 식단과 식사량을 조절하시면서 하셨고요. 검사 결과를 보면 체중도 조금 줄었고 혈액 검사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미영 씨의 경우 체중이 감소하고 40을 넘었던 체지방률도 38.4까지 감소했는데요. 그렇게 몸속 지방이 빠지면서 공복 혈당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만과 가족력 때문에 혈관 건강을 더 걱정했었던 배소희 씨. 체중이 3kg 가까이 감소하면서 비만도 역시 2단계 비만에서 1단계 비만으로 개선됐는데요. 체중 감량으로 당뇨 전 단계 수준이었던 공복 혈당도 개선됐습니다. 무더위를 식히며 거친 파도에 몸을 실은 서퍼들. 젊은이들이 즐기던 서핑이 최근 중년들에게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사람들하고 한씩 같이 하니까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올해 50이 이제 되었는데요. 하다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체력이 올라간다는 걸 몸소 느끼겠더라고요. 운동량과 체력 소모가 많은 서핑. 그때 나타난 백발의 한 여성.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한순간 시선 집중.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바다는 열려 있잖아. 우리가 뭐 어떤 거에 구애를 안 받잖아요. 그냥 물에 떠 있어도 그 행복감이라는 게 있고. 이분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께 사는 69 양영숙입니다. 파도를 다스리는 강철 실버 양영숙 씨. 이른을 앞둔 나이에도 탄탄한 몸매. 늦은 나이에 서핑을 시작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어서부터는 자꾸 이제 살이 찌니까 그게 몸도 무거울 뿐더러 아픈 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도 되고 건강에 고혈압도 걱정되고 당뇨도 걱정되고 고지혈도 걱정되고 관절도 걱정되고
포기하지 않고 16kg 감량에 성공.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는 양영숙 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보여준 최강 다이어터입니다. 서핑과 사랑에 빠지는 그녀들. 특별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손을 깍지 껴 팔과 엉덩이까지 통과하면 20대의 신체 나이. 강철 실버 가볍게 성공. 우리도 질 수 없다. 이번에는 50대 서퍼들의 도전. 다리까지는 무난하게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뱃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3명 모두 실패. 젊은 활력이 가득한 영숙 씨.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옛날에 63kg 나갔었는데 지금은 47kg, 48kg. 47kg? 그래 나가죠. 그럼 허리는? 26 정도? 와, 이거 완전 진짜 완전 어쩐지 미스몸이다. 그 비결은 뭘까요? 살은 어떻게 빼세요? 무조건 살만 빼려고 하면은 그게 요요가 오더라고. 사람들 많지. 그래서 이제 몸이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체질 바꾸는 거는 웬만해서는 잘 안 되는데. 근력 운동도 하고 코어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이제 그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저는 원래부터 통통 체질이거든요. 뭐 아무리 운동을 해도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 몸무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 식단을 조절해야 되나? 언니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식단 조절? 삼시세끼는 다 먹고 새끼를 다 진짜요? 드시는데? 새끼 다 먹고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걸로. 소화 잘 돼요.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은 독소가 생긴대. 그래가지고 몸이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독소를 빼야 돼. 그 소화가 잘 되면서부터 살도 잘 안 찌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 맞아. 게 중요하네. 그게 소화 잘 되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거. 찌기는 쉬워도 빼기는 힘든 살. 다이어트 성공 확률은 1%에 불과하다죠. 소화가 중요하더라고. 나름 저탄고지라는 것도 해보려고 해봤고 탄수화물 줄이는 게 조금 나았던 것 같아서 그거 해보고 끝이 없고 계속 유지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고 영원한 숙제 맞는 것 같아요. 작심 3일로 끝나고 마는 살과의 전쟁. 현재 한국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비만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비만으로 인한 치료받는 환자는 지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살 빼기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은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며 그중 무려 64%가 빠진 살이 다시 찌는 요요를 겪었다는데요. 요요가 반복되는 것은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요요 현상에 관여하는 요소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화 효소와 장내 세균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살 빼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으로 향한다는 박은혜 씨. 몇 달 새 또 체중이 늘었다는데요. 강아지 키운 지 한 7년 됐는데 거의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한 왕복 1시간 정도로 계속 걷고 있어요. 갈수록 체력까지 약해져 운동도 버거워졌다는 은혜 씨.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결과가 늘 나빴던 건 아니랍니다. 지금도 뚱뚱한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한 20kg 더 나가서 한 116kg 그렇게 나갔었는데 근데 빼도 자꾸 요요가 오니까 계속 또 요요 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긴 한데 8kg 뺐다가 10kg 찌고 이렇게 되니까 그간 뺐던 무게만 해도 한 100kg는 될 것 같아요. 살을 뺄 때마다 요요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는 그녀. 운동을 마치니 허기가 몰려오는데요. 제가 라면이랑 떡볶이, 김밥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거의 매일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요. 네.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굶어도 보고 식욕 억제제까지 처방받아 봤지만 그때뿐이었다는 은혜 씨. 왜 이토록 살을 빼기가 힘든 걸까요? 집에 오자마자 체중부터 재봅니다. 오늘은 혹시나 빠졌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왜 더 쪘지? 고도 비만인 은혜 씨는 체지방, BMI, 체지방률 모두 평균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상태. 과거 통통한 편이었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할 만큼 체중이 늘진 않았다는데요. 문제는 식습관이 바뀌면서부터였답니다. 아무래도 음식 때문인 것 같아요. 혼자 살게 되니까 뭐 시켜 먹고 또 그거 계속 그게 귀찮으니까 또 시켜 먹고 또 좋아하는 거 먹고 나면은 또 그게 땡기고 이래서 식욕 참는 게 어려웠어요. 건강상에도 위기가 찾아왔다는데요. 힘들어. 3년 전에 이제 밤에 화장실 갔다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이상하다 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깨보니까 이제 응급실이었는데 여러 가지 검사해보니까 뭐 당뇨도 혈당도 높았고 혈압도 높았고 심장 뭐 그런 수치도 되게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심근경색의 원인은 바로 치솟은 혈당. 결국 당뇨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당뇨 발병이 최대 11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태는 어떨까? 여전히 조절되지 않는 혈당 수치. 늦은 오후. 배달 음식을 주문한 은혜 씨. 최대한 절제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음식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면 늘 소화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은혜 씨. 옛날에는 많이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적게 먹어도 계속 좀 뭔가 더부룩하고 뭔가 그냥 다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기분이 요새 좀 있어요. 네. 식후에 늘 속이 불편하다는 은혜 씨.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소화불량으로 인해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장내 환경은 마치 쓰레기장과 같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장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체내 독소가 증가해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체내에서 소화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실제 대사효소의 양을 감소해서 결국 신진대사량이 감소하고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합니다. 소화불량과 함께 찾아온 건강 적신호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피 속에 우리가 이제 적혈구를 보는 건데 적혈구가 염증이 많거나 당이 높거나 프롤레틴이 높으면 피가 팽팽해서 뭉치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상 혈액과는 달리 은혜 씨의 적혈구는 염증으로 서로 뒤엉켜 붙어 있는 심각한 상태.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딱 그 피 사진을 보니까 진짜 심각하구나 하고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주범이자 다이어트 최대의 적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음식점. 여름이면 불티나게 팔리는 외식 메뉴 부동의 1위는 바로 면입니다. 새콤달콤하고 맛있고 쫄깃하고 여름에는 국물이 시원하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5번은 거의 매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즉석에 뽑아내는 탱글탱글 쫄깃한 면발. 여기에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육수와 매콤달콤 양념장이 더해지면 금상첨화. 아무래도 찬 음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이 제목이고요. 한 500그릇 정도? 그 정도 팔아본 건데요. 우리의 식탁은 탄수화물이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먹는 탄수화물 양은 권장량의 무려 3배가 넘습니다. 해마다 쌀의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 그 빈자리를 면 요리가 무섭게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면 소비량은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면은 식사 속도가 빠르고 밀가루의 입자는 쌀보다 커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지속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40대 이상 중노년층 5명 중 1명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데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부패를 일으켜서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 독소가 위와 장 외벽에 쌓이기 시작해서 장의 배설 기능을 악화시키고 장 내부에 독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위장 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복부 내장 지방량까지 증가시키고 장 속에 나쁜 균이 왕성하게 번식하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며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3명은 장 기능 이상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체내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독소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독소가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만성적으로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속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내장 지방은 혈관, 장기에 무수한 질병을 유발시켜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죠.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리는 효소는 사람의 신진대사 전체에 관여하고 염증을 막는 항균작용, 면역작용, 세포 재생에도 관여하기도 합니다. 효소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뉘어지며 소화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우리가 먹는 모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고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와 인체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소화 과정에서 효소는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독소를 배출해 장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몸속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효소 함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요. 어린아이와 노년의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무려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은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체중 관리가 절실하다는 60대 주부 김경자 씨. 아니 처음에는 한 1kg 정도 찌더니 한 몇 년 동안 확 10kg 이상이 찌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체중이 안 늘어 고민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나잇살이 찌는가 싶더니 유난히 복부 주변만 살이 쪘다고 합니다. 이 살을 빼려고 한 2~3배는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은 안 빠지고 그대로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도 전 단계이고. 살이 찐 후 매 순간이 위기이자 고비라고 하는 경자 씨. 표준 체격으로 보이지만 체지방이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은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체중이 늘고 뱃살이 빠지지 않으면서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몰려온다는 경자 씨. 갈수록 악화돼 걱정이 큽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살이 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부종도 생기고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 그냥 돌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그냥 송곳으로 그냥 콱콱 찌르는 것처럼 그런 통증이 있어요. 과도한 지방이 혈관으로 스며들면서 정맥염 진단. 뿐만 아니라 뼈 마디마디마다 염증이 차면서 손가락까지 변형됐다는데요. 그래서 식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낮은 이렇게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콩물을 이렇게 해서 건강식으로 좀 먹어볼까 해서. 운동부터 음식 조절까지 각별히 신경 쓴다는 그녀.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빵, 막 크로아상, 이렇게 라면을 진짜 막 대놓고 먹고 막 그랬거든요. 예전엔 주식이 되다시피 했다는 빵과 라면. 지금은 영양까지 고려해 최대한 담백하게 먹고 있답니다. 식사를 마치면 늘 더부룩하다는 경자 씨. 수년째 소화 장애를 겪고 있다는데요. 이제 뭘 먹으면은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트림이 나오면서 더부룩하고요. 배가 또 묵직하고 그러는 게 먹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위 건강이 나빠지면서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경자 씨. 소화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변비도 생기고 또 설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종하고 용종이 몇 개 있다고 그래가지고. 암 직전에 선종들을 발견. 그녀는 왜 위와 장 질환에 취약했던 걸까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소화 요소는 바로 아밀라제입니다.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몸속에 빠르게 흡수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은 또 잘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요소를 보충해주게 되면 장내 세균총,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며 소위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가 돼서 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병들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는 경자 씨. 제가 이제 너무 그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등이며 배며 이런 데가 이렇게 막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 내 생살을 찢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식은땀이 나고 뭐 이렇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심한 고통이 와서 제가 119에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실어갔죠. 혈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대동맥류가 찢어졌대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대동맥류. 설상가상,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까지 발견. 자칫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자식 모두 키워놓고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꿈꿨다는 경자 씨. 그날 이후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나이는 들었지 병원 점점 늘어만 가지 혹시 제가 이러다가 큰 병이나 걸릴까 봐 그런 게 걱정되고. 온갖 노력에도 벗어나기 힘든 비만의 굴레. 아무리 운동을 하고 먹는 양을 줄여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요, 축적된 지방을 분해해서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주는 촉매가 바로 체내 효소입니다. 따라서 효소가 부족하면요, 지방이 에너지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운동을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식사 관리 외에도요, 충분한 효소 공급이라는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위와 장 건강을 잡고 놀라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더위에 지친 피로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볼링. 그때 늘씬한 몸매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오늘의 주인공. 자세부터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멋집니다. 저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이고요. 체력도 좋은 편이거든요. 타고난 건 아니고 정말 오랜 노력의 결실이죠. 7전8기 주변에서 노력의 아이콘으로 불린다는 그녀. 인생도 건강도 스트라이크라는 그녀의 특별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13kg 감량, 요요까지 싹 잡은 유지영 씨. 맑고 투명한 피부와 아름다운 동안의 미모.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데요. 주변에서 10년은 더 젊게 산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첫째 아이는 군대를 갔고 둘째 딸은 대학생이고요. 가끔 딸이랑 쇼핑 가면 직원분이 엄마를 보지 않고 나이 터울이 좀 있는 언니? 그렇게 보거든요. 하지만 체중이 무섭게 불어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살이 찌면서 힘들었던 건 불면증도 있고 두통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손발 저림이 심했고 부종이 생겨서 퉁퉁 이렇게 손이 붓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침대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핑 돌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수년간 실패했던 다이어트에 마침표를 찍고 13kg 감량에 성공. 20대 못지않은 몸매와 젊음으로 또 한 번의 멋진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이어트 철칙은 빠진 체중을 요요 없이 잘 유지하는 것.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거든요. 밥은 기본이고 빵이나 국수, 냉면 이런 음식들 정말 좋아해요. 음식을 먹고 나면 뭔가 속이 좀 답답하다고 해야 하나? 좀 얹힌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 소화불량 증상이 자주 느껴지더라고요. 약해졌던 소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답니다. 스트레칭을 한 뒤에는 이렇게 항상 지압을 해요. 손가락,
손목, 팔꿈치 이렇게 세 군데를 눌러서 30초씩만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소화도 잘 되고 장도 굉장히 편안해져요. 체중 감량을 도와준 식단도 궁금해지는데요. 칼로리가 꽤 높은 냉면에 쌀이 주재료인 유부초밥까지 한 끼도 거르는 법 없다는 그녀의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소화 기능과 건강을 되찾은 후에는 마음껏 즐긴다는 그녀. 한동안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면 요리를 좀 멀리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먹어도 속이 편하니까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많은 체중 감량 후에도 풍성한 머릿결과 탄력 넘치는 피부. 먹지 않고 단기간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가 처지고요. 탈모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증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동안의 미모까지 되찾은 그녀. 비만 자체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체중만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중년기에는 몸이 건강해지는 다이어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